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그 안에 있었어요. 회장님, 저 이정우는 결백합니다. 제 딸 은지만은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자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요. 은지 씨,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강남 언덕 위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저택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의 창문마다 고급스러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넓은 정원에는 외제 슈퍼카 3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죠. 이곳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목, 강진그룹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2층 침실에서 27살 강도윤이 눈을 떴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빈 술병 2개와 명품 시계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도윤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죠. 네,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이번 학기 성적표 봤다. 또 낙제했더구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낙제면 유학 자금 전부 끊겠다. 사람답게 살 방법을 찾아라. 내가 언제까지 내 뒤치다꺼리만 하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는 신호음이 귓가에 울렸죠. 도윤은 전화기를 침대 위에 던지고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답게 살라니 아버지는 사람보다 회사를 더 사랑했잖아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대학교 성적표 여러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붉은색 F 학점이 찍혀 있었죠. 미적분학 F, 경영학원론 F, 회계학 F. 도윤은 그 성적표들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정원의 슈퍼카들이 보였어요. 저 차들 중 어떤 것을 타고 나가도 어떤 클럽에 가도 도윤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모두 도윤의 돈과 배경을 좋아할 뿐이었죠. 진짜 도윤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옷장에서 명품 셔츠를 꺼내 입고 머리를 대충 빗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27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죠. 1층 식당으로 내려가니 하얀 식탁 위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 혼자였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회사로 출근한 뒤였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넓은 저택 안에는 도윤과 가정부만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속의 쓴맛은 더 진했습니다. 식사는 거의 손대지 않았죠. 입맛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은 도윤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강진그룹의 신규 사업 진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강 회장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있게 웃고 있었죠. 도윤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죠. 가정부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들어오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낯선 발소리가 2개 들렸거든요.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도윤은 무심하게 그들을 쳐다봤어요. 중년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저는 오늘부터 이 댁에서 일하게 된 이정숙입니다. 이쪽은 제 딸 은지예요. 이정숙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이었죠. 그 옆에 은지는 24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도윤은 소파에 그대로 앉은 채 말했습니다. 아, 네. 이 집 규칙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내 방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냄새나니까. 이정숙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판단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도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어요. 바로 이 순간부터 도윤의 삶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새로운 가정부 모녀가 저택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하고 성실하게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도 깔끔하게,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은지는 어머니를 도우며 말없이 일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그들에게 무관심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는 클럽 약속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도윤은 답장할 마음이 없었어요. 요즘 들어 그런 약속들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정숙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도윤은 대충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여러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도윤은 기계적으로 인사하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 한 술을 떠먹는데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도윤은 표정을 감추고 계속 식사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돌아온 도윤은 책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미적분학 과제가 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시험지를 꺼내 소파 위에 펼쳤죠.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미분 문제들은 도윤에게 외계어나 다름없었어요. x의 제곱, y의 도함수, 편미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짜증스럽게 연필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아, 진짜.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거야? 어차피 회사 물려받을 건데. 도윤은 투덜거리며 시험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방바닥에 던져버렸죠. 구겨진 종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던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은지는 바닥에 떨어진 시험지를 주워 펼쳤습니다. 이거 미분 문제네요. 도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요? 가정부 딸이 수학까지 아세요? 은지는 도윤의 차가운 말투에도 개의치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야간 대학 수학교육과 다니고 있어요. 등록금 벌려고 낮에는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도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여자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는 게 낯설었어요. 도윤은 태어나서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지는 시험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제요. 변수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해요. x와 y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미분 공식을 적용하기 쉬워지거든요. 도윤은 은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자신이 신기했어요. 보통 같으면 무시하고 자리를 떴을 텐데 이상하게 은지의 말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봐요.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dydx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은지는 탁자 위에 놓인 연필을 집어 여백의 계산 과정을 적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체였어요. 도윤은 그 과정을 따라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네.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쉬워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시험지를 도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미소는 동정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었어요. 그저 순수한 가르침의 즐거움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은지를 다시 쳐다봤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아닌 단단함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고마워요. 도윤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서도 은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원리만 알면 쉬워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도윤은 지금껏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력이란 단어를 가장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윤은 느꼈습니다. 뭔가를 이해했을 때의 작은 성취감을요. 그건 슈퍼카를 타거나 명품을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데 은지가 어머니를 도와 식사를 나르고 있었어요. 도윤은 슬쩍 은지를 쳐다봤죠. 저기요.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혹시 시간 되면 다른 문제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괜찮으시면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처음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저 사람과의 대화가 기다려졌어요. 은지의 말 속에는 세상을 향한 열정과 희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윤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마음 속에 아주 작은 빛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강 회장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회장은 서재로 곧장 들어가 이정숙을 불렀죠. 이정숙 씨, 잠깐 들어오시겠습니까?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이정숙을 바라봤죠. 제 아들 말입니다. 대학교 성적이 말이 아닙니다. 이번 학기에도 또 낙제했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제가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듣자니 따님이 수학을 전공하신다면서요? 네, 회장님. 야간 대학에서 수학교육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님이 우리 도윤의 공부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따로 사례는 하겠습니다. 이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거든요. 저희 은지가 그럴 만한 실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실력보다 마음입니다. 따님의 눈빛을 봤는데 진심으로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더군요. 강 회장의 말에 이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은지에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어머니로부터 회장의 부탁을 전해 들었어요. 은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부잣집 도련님인 도윤을 가르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등록금에 보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다음 날 은지는 저녁 식사 후 거실로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어요. 한 달 안에 시험 통과해야 한다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저를 가르친다고요? 은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도윤 씨가 정말 변하고 싶은지예요. 그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지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비웃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윤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알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은지와 도윤의 공부가 시작됐어요. 첫날 은지는 공책 한 권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이 공책에 매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세요. 손으로 쓰면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도윤은 공책을 받아들며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누가 손으로 씁니까? 노트북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손으로 쓰는 게 뇌를 자극해서 학습 효과가 더 좋아요.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어쩔 수 없이 공책을 펼쳤죠. 그날부터 매일 저녁 3시간씩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도윤에게 미적분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함수의 개념, 극한의 의미, 미분의 원리까지 하나씩 설명했죠. 처음엔 도윤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10분만 지나도 하품이 나왔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공부는 마라톤이에요. 처음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리듬이 생겨요. 리듬이요? 공부에 무슨 리듬이 있어요?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면 몸이 기억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죠. 은지의 말대로 일주일이 지나자 도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거실 식탁에 앉게 됐어요. 공책과 연필을 꺼내놓고 은지가 오기를 기다렸죠. 은지는 단순히 문제풀이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알려줬어요.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천천히 읽으세요.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 다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세요. 도윤은 은지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문제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실마리가 보였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혼자 문제를 풀다가 답을 맞췄습니다. 은지가 확인해주고 동그라미를 쳐줬어요. 맞았어요. 도윤은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7살 인생에서 공부로 이렇게 기뻐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은지도 함께 웃어줬죠. 봐요, 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은지는 도윤의 공책 마지막 장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도윤은 다음 날 아침 그 메모를 발견했어요.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배움은 시간을 이겨요. 도윤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살아온 삶의 무게, 배움을 향한 간절함의 무게였죠. 도윤은 그날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은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듣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도윤은 은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이렇게 공부는 계속됐고 도윤의 마음속 공허함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제법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됐어요. 은지의 가르침 덕분이었죠.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공부했고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공부가 끝나고 은지가 공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은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지 씨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힘들지 않아요? 은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게 공부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와 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도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하셨어요. 억울한 일이었죠. 그 후로 병을 얻으셨고 결국 은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담담하게 이어갔어요. 그래서 전 공부로 성공해야 해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가졌는데 은지는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도윤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다음 날 오후 강 회장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취소됐다고 했어요. 회장은 거실을 지나다가 식탁에 앉아 있는 은지를 보게 됐습니다. 은지는 대학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지의 옆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회장은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은지는 깜짝 놀라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은지입니다, 회장님. 이은지 어머니 성함은요? 이정숙입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은지를 바라보다가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 캐비닛을 열기 시작했죠. 회장은 10여 년 전 인사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서류를 찾아냈죠. 거기엔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공장에서 일했던 성실한 반장 이정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횡령 사건이 터졌고 모든 증거가 이정훈을 가리켰었죠. 회장은 당시 숫자와 증거만 보고 이정훈을 해고했습니다. 이정훈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회장은 듣지 않았어요. 회사를 지키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정숙과 은지가 바로 그 이정훈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회장을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도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도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갔어요. 도윤아, 앉아라.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았어요. 너를 가르치는 은지라는 아가씨 말이다. 그 집과는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마라.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은지 씨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회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자세한 건 내가 알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자신에게 정말 열심히 가르쳐줬고 진심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계를 끊으라니요. 아버지, 전 은지 씨 덕분에 처음으로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됐다. 내 말이 그렇다는 거다.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보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회장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숨기는 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새벽녘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보던 서류 캐비닛을 열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죠. 한참을 찾던 도윤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기밀 인사 마이너스 이정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공장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필 메모가 있었죠. 충성스러웠던 공장 반장, 누명으로 해고. 지금도 마음이 걸린다. 도윤은 그 메모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명이라니요? 그렇다면 은지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해고당한 거였나요? 도윤은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횡령 사건 보고서, 증언 기록, 회계장부 모든 서류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진짜 범인은 당시 부장이었다는 것을. 부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 죄를 이정훈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을요.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은지의 아버지는 결백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강 회장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정훈을 해고했던 겁니다. 은지 씨는 이 사실을 알까? 도윤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지와 은지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이 계속 맴돌았죠.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은지가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은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니요. 도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은지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한쪽으로 가서 마주 앉았어요. 은지 씨 아버지 이름이 이정훈 맞죠?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어젯밤 서재에서 서류를 봤어요. 은지 씨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셨다는 거, 그리고 해고당하셨다는 거요.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난 거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이라면서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일자리가 절실했어요. 그게 아니라 은지 씨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 쓴 거잖아요. 도윤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 서류에 다 있었어요. 진짜 범인은 당시 부장이었다는 것도요. 부장이 횡령한 걸 은지 씨 아버지 탓으로 돌렸던 거예요. 은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억울함이 터져 나왔어요. 맞아요.
아버지는 결백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회장님도, 회사 사람들도, 심지어 이웃들조차도요. 도윤은 은지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일로 병을 얻으셨어요. 매일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쓰셨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세상을 미워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전 공부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는 없어도 떳떳하게 살겠다고요. 도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하지만 은지는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왔던 거죠. 바로 그때 강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도윤아, 뭐 하는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은지 씨 아버지는 억울하게 해고당한 거잖아요. 서류를 봤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진짜 범인은 부장이었어요. 근데 왜 은지 씨 아버지를 해고하신 거예요? 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는 증거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다. 나도 확신했었다. 확신이요? 제대로 조사나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죠. 강 회장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왔어요. 어머니와 저는 일자리가 필요했고 회장님 댁이 사람을 구한다기에 지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그분도 속은 거라고요. 은지의 말에 강 회장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당장 나가라.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그 이름 듣고 싶지 않다. 오늘 중으로 짐을 싸서 나가. 은지는 눈물 한 방울 더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언젠간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아버지의 결백이 증명될 날이 올 거예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정숙은 딸의 눈물 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지야, 무슨 일이니? 엄마, 우리 짐 싸야 해요. 오늘 중으로 나가래요. 이정숙은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도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은지와 이정숙은 저택을 떠났습니다. 은지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 씨, 공부 계속하세요. 시험 꼭 통과하시길 바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은지는 어머니와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은지가 떠난 후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어요. 공허함이 아니라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도윤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은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담담했던 눈빛,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 마지막으로 건넨 따뜻한 말.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지가 가르쳐주며 함께 풀었던 공책이 있었어요. 도윤은 공책을 꺼내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페이지마다 은지의 필기가 빼곡했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놓았죠. 도윤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은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공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힘이에요. 도윤 씨의 마음이 바뀌는 걸 보며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감사했습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은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윤을 격려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도윤은 자책했습니다. 은지가 해고당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했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은지를 떠나보냈습니다. 도윤은 공책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7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은지가 가르쳐 준 것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은지가 없었지만 은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세요. 도윤은 은지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은지의 가르침이 도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도윤은 매일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았고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친구들의 연락도 무시했습니다. 클럽 가자는 제안도 거절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윤은 시험 범위의 절반을 마쳤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어요. 자신에게 이런 집중력이 있었다는 게 신기했죠. 어느 날 밤 도윤은 과거 회사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은지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쓴 메모만으로는 부족했죠. 도윤은 조용히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잠든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캐비닛을 열고 15년 전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회계장부, 거래 내역, 증언 기록,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그러다가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미개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는 이정훈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해고되기 직전 강 회장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하지만 이 편지는 회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저 이정훈은 결백합니다.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진짜 범인은 박 부장입니다. 부장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 서류에 찍었습니다. 창고 관리인 김 씨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디 김 씨의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제 딸 은지입니다. 은지는 아직 어립니다. 이 일로 은지가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부디 제 딸만은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정우는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고한 회장조차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편지를 들고 서재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에게도 전해줘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새벽이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곱게 펼쳐두었습니다. 은지 씨, 기다려요. 꼭 당신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해 드릴게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도윤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험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도윤은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도,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밤새 공부한 탓에 피곤했지만 도윤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공부는 마음을 바꾸는 힘이라고 했죠. 은지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도윤은 혼잣말을 하며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떠올리며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풀어나갔어요. 시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긴장되는 마음에 잠을 설쳤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공부한 덕분이었죠. 도윤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은지 씨, 지켜봐 주세요. 도윤은 가방에 필기구를 챙기고 은지가 남긴 공책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 공책이 도윤에게는 부적 같은 존재였어요. 시험장으로 가는 길,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은지도 저 사람들 중 하나로 살아가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시험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도윤은 문제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가르쳐준 대로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미분 문제, 적분 문제, 함수 문제 하나하나 풀어나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문제들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차근차근 원리를 생각하세요. 도윤은 손에 땀을 쥐고 계산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2번, 3번 확인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지만 도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고 도윤은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잘 봤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하기로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택에 도착하자 강 회장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회장도 요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 도윤이 불렀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시험은 잘 봤느냐? 네, 잘 본 것 같아요. 도윤은 가방에서 이정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서재에서 발견한 그 편지였죠. 아버지, 이거 좀 읽어보세요. 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몇 줄 읽지 않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느냐?
서재 캐비닛에 있었어요. 미개봉 봉투 안에 들어 있었죠. 아버지는 이 편지를 못 보신 거예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정훈의 마지막 호소,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회장을 존경한다는 말. 편지를 다 읽은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뭘 한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아버지, 이정훈 씨는 결백했어요. 진짜 범인은 박 부장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정훈 씨를 해고했어요. 나는 그때 숫자만 봤다. 증거만 봤어. 사람은 보지 못했구나. 강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어요. 횡령 사건이 터졌을 때 회장은 회사를 지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정훈의 항변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구나. 한 가정을 무너뜨렸어. 강 회장은 괴로워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도윤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은지 씨와 은지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이정훈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한 달 전에 건방지고 냉소적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아, 너 많이 변했구나. 은지 씨 덕분이에요. 그분이 제게 공부를 가르쳐 줬지만 진짜 배운 건 따로 있었어요. 뭘 배웠느냐? 사람으로 사는 법이요. 도윤의 말에 강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을 은지가 가르쳐 준 겁니다. 전 이제 낙제생이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고맙다, 도윤아. 내가 아버지를 깨워줬구나. 아버지, 이제 뭘 해야 할지 아시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장 변호사를 부르겠다. 이정훈 씨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은지 씨 가족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마, 내 말이 맞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회사 변호사들을 불러 1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창고 관리인 김 씨를 찾아내 증언을 받기로 했어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훈은 완전히 결백했어요. 진짜 범인 박 부장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도 비리를 저지르다 구속된 상태였죠. 강 회장은 공식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정훈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함께 가자. 은지를 찾아가야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은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요. 도윤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은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게 은지 덕분이었어요. 강 회장은 약속대로 이정훈의 명예 회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언론에도 알렸어요. 15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정훈을 기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단을 만들기로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이정훈 장학재단으로 정했습니다. 강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작은 학교를 세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학교였죠. 몇 달 후 장학재단 학교의 개교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교실마다 책상이 놓였고 칠판에는 환영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교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언론 기자들,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입학할 학생들이었어요. 강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은 객석 한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정숙과 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초청한 사람들이었죠. 며칠 전 강 회장과 도윤은 은지를 찾아갔었습니다. 은지는 작은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회장은 현관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숙 씨, 은지 씨,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정숙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은지는 담담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네 사람은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이정훈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탓에 이정훈 씨께 누명을 씌웠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1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회장님, 남편이 결백했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지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다워요. 끝까지 착하셨네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강 회장은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에게 부탁했어요. 은지 씨,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은지 씨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은지야, 내 아버지도 원하실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개교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강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업가로 살면서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이정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억울하게 해고당한 직원, 그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저를 깨워줬습니다. 낙제생이라 불리던 아들이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강 회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객석에 앉아 아버지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이 학교는 이정훈 선생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남편의 이름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되다니요. 개교식이 끝나고 도윤은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 섰어요. 은지 씨 시험 합격했어요.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축하해요, 도윤 씨. 잘할 줄 알았어요. 은지 씨 덕분이에요.
은지 씨가 가르쳐 준 건 공부만이 아니었어요. 도윤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노력하는 법,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도윤 씨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공부 시작이죠, 선생님. 도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죠. 인생은 끝없는 배움이니까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진짜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도 이제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아들이 사람이 됐어요. 회장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날 오후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교실 앞에 섰고 학생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봤어요. 도윤도 학생 중 한 명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배워요. 나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펼쳤어요. 햇살 아래 낙제생이 사람으로 성장한 그 순간, 모두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그 순간, 교실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됐습니다. 배움은 계속되고 사람은 계속 성장하니까요.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